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날씨, 바깥이 얼마나 더우신가요?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국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운영을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추가 사망한 사람이 1만 6천 명을 넘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폭염을 자연재해가 아닌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니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여러분과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60대 이상이 폭염에 특히 취약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더울 때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식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땀샘 기능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 땀샘의 수가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져 같은 더위에서도 땀을 훨씬 적게 흘립니다. 땀이 줄어들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중추 기능이 둔해져서 몸의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고 이것이 온열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과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같은 약물은 탈수를 악화시키고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60대 이상이 폭염에 극도로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온열질환은 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경련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린 후 다리나 복부 근육에 쥐가 나는 증상입니다. 전해질 손실로 인해 발생하며 온열질환의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면 대부분 빠르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열탈진입니다. 과도한 발암과 수분 손실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창백한 피부가 나타납니다. 체온이 39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를 방치하면 바로 다음 단계인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열사병입니다.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혼란, 말이 어눌해짐, 심한 경우 의식소실까지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상황입니다.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온몸에 찬물을 적용하면서 구급대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온열질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에어컨을 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있어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더운 바깥에서 차가운 실내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차가운 실내에서 뜨거운 바깥으로 나갈 때 체온 조절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또한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오래 있다가 더위를 느껴 에어컨 방으로 이동할 때는 이미 상당 수준의 탈수와 체온 상승이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에서는 갈증 신호 자체가 늦게 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몸에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그늘에 있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늘이라도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온열질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을 때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체온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 구체적인 폭염 생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물 섭취량을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폭염 시기에는 하루 최소 8잔에서 10잔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 한 잔처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두 번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가 자외선과 열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이 시간 외에 하시고 나갈 때는 반드시 햇빛 가리개, 밝은색 옷,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세 번째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바깥 온도와의 차이가 커져 체온 조절에 부담이 됩니다. 26도에서 28도가 시니어에게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입니다. 네 번째는 전해질 음료를 피치하는 것입니다. 물만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전하트륨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이온 음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냉장고에 수건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더울 때 차가운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손목을 식히면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는 곳이라 냉각 효과가 큽니다. 6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도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하루에 한 번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만성질환약을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은 더운 날씨에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폭염 시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여 약 용량이나 복용시간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즉시 서늘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옮기세요. 옷을 가능한 느슨하게 해주시고 찬물이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식혀주세요.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세요. 반대로 의식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몸이 심하게 뜨겁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이 상태는 열사병으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눕히고 찬물로 온몸을 적시며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직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열사병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과 갈증 신호가 약해져 같은 더위에서도 훨씬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그늘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정기적으로 드시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외출을 피하시며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먼저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해 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하루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 한 번의 연락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